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세종의 현재 상황 그리고 세종의 재미있고 특이한 현상들이 보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종에 관해서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세종에 오래 살았잖아요.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계획이고 저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계획이에요. 그런 만큼 세종에 대한 애정도 많고, 그리고 세종을 저보다 많이 아는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 항상 자부하고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종에 관한 완전한 결정판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전문가한테 들었던 얘기를 리바이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종에서 계속 살면서 느꼈던 거, 어느 정도 세종에서 나가고 세종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고 나가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너무나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 제가 좀 정리가 되면은 한번 방송하려고 했는데 요즘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또 부족하면 한 번 더 하고, 자, 그러면 되겠죠. 자, 세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 강사들이죠. 강사들의 그 영향력이 이번 상승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락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 방송으로, 블로그 글로.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막연히 오른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가격적으로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관찰할 시간이지, 여러분이 그 고점에서 얼마 떨어졌다고 절대로 집을 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 상승장 그러니까 집값이 꼭지를 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얼굴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라고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이런 얘기 해봤자 저도 득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을 싸다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여러분 요즘 둔촌주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오늘은 둔촌주공 얘기는 아니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값이 이것저것 다 하면 14억이 넘어. 여러분 14억에 분양을 받았어. 당장 중도금 낼 돈도 없고 계약금 낼 돈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야. 자, 어떻게든 받았어. 근데 입주할 때 어떡할 거냐고. 응? 여러분 10억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10억 가지고 있지 않잖아. 10억 가진 사람도 드물고,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야 7억 5천, 7억 정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빚을 내야 돼. 잔금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7억을 받아보라고. 원리금 상환을 하면 한 달에 700씩 내야 돼.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거 분양이 완판된다, 이거 사면 돈을 번다 그런다고 하지만, 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입주 때 감당할 수 있냐고. 자, 지금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봐요. 다 분양가에 받았는데 그래서 프리미엄이 2, 3억씩 다 올라갔다고 어떻게 됐어요? 잔금도 못 치르니까 그냥 분양가에 마피에 다 날리고 있잖아. 둔촌주공도 결국은 그런 사태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빚을 내서 사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시장을 관찰을 하세요. 그 부동산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신호야. 가격 방어를 위해서. 무주택자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지금은 가능한 한 현금을 만드세요.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란 말이야. 집이 많으신 분들은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 그리고 좋은 주택으로 나중에 쌀 때 사라고. 난 많은 이익이 났어. 그러면 파세요. 팔아서 그것 가지고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제 방송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한 평균 10,000명은 되거든요. 제가 항상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리면 한 10,000명 정도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제가 10,000명들을 위해서 뭔가 전략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상담을 해드리면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성적인 구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현금을 만들고 기다려라. 그리고 좋은 입지에 싼 분양가가 나오면 청약을 해라. 그리고 좋은 입지 아파트가 마피가 나오면 또는 무피가 나오면 사라.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전제를 깔고 한번 세종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즘 세종에 나오는 기사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핵심어가 뭐냐면 반토막이 나. 자, 제가 고객론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여기는 얼마 빠졌고 여기는 얼마 빠졌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실제적으로 한 30% 이상은 빠졌어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거로 보면 누적 하락률이 한 10% 정도라고 하지만은 거래 가격으로 보면 30% 정도는 빠졌다. 자, 최소한 2019년 초반 중반까지는 가격대가 떨어졌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제 이 아파트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게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자, 여기도 좋은 동네예요. 세종시에서 인기 있는 동네예요. 자, 여기가 2020년 11월에 11억 2천을 찍었어요. 자, 사실은 우리가 2020년에 이 11억 2천을 찍을 때 저는 그랬어요. 이거 오버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오버페이다. 이거 산 사람은 꼭지다라고, 꼭지도 한참 꼭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가격이 지난 5일에 6억 2,700에 거래됐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죠. 자, 이 가격대가 하나가 거래된 게 아니야. 2개, 3개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6억 5천 찍고 그러면서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세종에서 왜 반토막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30% 빠진 것들이 노도강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 노도강에서, 강남에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매물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서울이라는 또 지역적 특성도 있고. 근데 세종은 소위 급급매 가격이 지금의 시세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세종이 반토막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BRT 라인에 이제 최고가를 칠 때는 9억이 넘었거든요. 84 기준으로. 자, 그게 6억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야. 자,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가? 여기는 조금 BRT고 멀지만 동네가 괜찮으니까 이 정도 가격 6억대 이상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BRT 라인의 9억대가 6억 이하로 떨어졌다. 여러분, 그거는 2018년 중반 가격이야. 그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야 돼. 한두 개가 그렇게 거래되면 급매로 빚 때문에 대출 때문에 날리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래가 자꾸 많아진다라고 할 때는 이건 세종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는 가치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세종에 살고 저도 세종에 집이 있잖아요. 저도 집이 있으니까 세종의 집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과거의 세종을 보던 관점과 지금 세종을 보는 관점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자꾸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가격에 가격을 근거로 우리가 왜 저런가,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생각할 때, 세종의 집의 가치를 이제 과거의 시점에서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야. 자, 뒤에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는 세종의 집값을 폭락한다 그런 걸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듣지 마시라는 거야. 아주 객관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 나는 어떤 그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 속에 어떤 본질을 한번 그 나름대로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매도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야. 나는 현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급락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까지 급락을 하는가, 바닥은 얼마인가, 그리고 거래는 얼마나 되겠는가, 누가 사는가, 도대체 누가 사는가,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 자, 사실 이것만 알면 세종시의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야. 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세종시를 저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자, 일단 보세요. 거래는 되는가라는 거예요. 거래 요즘 잘 돼요. 요즘 전세 거래가 없어요. 요즘 전세 거래가 안 돼, 세종은.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 부동산 업자들 얘기가 세종시에서 이제 2년 전에도 전세 가격이 비싸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전세를 못 빼줘서 역전세, 전세 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야, 지금 세종시가. 그걸 아셔야 돼, 일단.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는 전세보다도 오히려 매매가 더 잘 돼. 자, 왜 매매가 잘 될까요? 제가 거래가 전 달보다 얼마 늘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통계가. 어쨌든 급매들이 나오면 다 팔린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급매들이 나오면 다 팔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나 그거보다 가격이 비싸면 그리고 급매가 아니면 안 팔린다라는 거야. 안 팔린다. 중요한 거는 급매만 거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토막 얘기가 나오고 30% 40%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다 해드릴게요. 못 해드리더라도 다음 시간에 하든지. 자, 세종시가 1926일 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어요. 완전히 정부에서 꽉 묶어놨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세종시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기대를 조금 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지금 한 2주 지났나요?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조금 문의는 있었는데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매물은 조금 걷어졌는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종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세종시 집값 보면 그냥 반토막이야, 반토막. 6억에서 3억이 됐다. 이게 요즘 어떤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다라고 보셔야 돼. 일단 통계를 보니까 하락거래 비중도 전국 1위야. 하락거래. 그러니까 급매로 나오는 비중이 전국 1위란 얘기야. 아파트 매매 10건 중 6건이 직전 거래 대비 1% 이상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다운 하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케이블 리뷰원의 자료에 의하면 하락률 10위 안에 항상 상위 랭크 되는 거야, 세종이. 기본적으로 0.5% 이상 빠지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직전 거래 대비 1% 이상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하락 비거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22일 직방에서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올해 3, 4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전 대비 1%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다. 자, 5% 이상 대폭 하락한 거래도 49%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 이상 거래되는 것도 반 이상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국 하락률 1위가 나오는 거야, 세종시가. 자, 그렇게 보셔야 돼, 통계상으로도. 그래서 급 매물이 이제 시세가 돼서 평균적으로 이제 그런 매물이 나오면 이제 거래는 되는데, 이 급급 매물이 아닌 그 호가에 나오면 그냥 거래가 안 돼, 아예. 예? 그렇잖아요. 급급 매물이도 나오는데, 기다리면 나오는데 그 위에 가격이 거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누적 10.79, 거의 1위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추간 변동률도 마이너스 0.62, 4주째 낙폭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급급 매물이 이제 시세가 되고 있다. 자, 이 직방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시가 과거에 20, 30대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자기 자산보다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 20, 30대가 많이 산 거 아니냐. 그래서 급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통계를 냈고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끌했던 매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세종시의 20, 30대 1년대 아파트 매수자 비율이 2020년도에 28.6, 2021년도에 28.4. 이게 뭐 높은 비중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서울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청년층 매수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종시는 젊고 애들 키우기가 좋은 신도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집을 많이 샀어. 그러니까 세종시에 영끌에서 샀다기보다는 실제 실거주로 많이 샀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끌에서 투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기보다는 어떤 세종시의 어떤 그 정주 여건 특성상 교육 환경이 좋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공공기관 공무원들 많다 보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샀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급매물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급매물들을 던지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자, 그럼 왜 그들이 급매물들을 던지고 있는가? 사실상 다른 지역보단 분명히 급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 특성이 있더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첫째는 충분히 이익 실현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3억에 받았는데 그게 9억까지 갔어. 그런데 한 6억에 팔 수 있어. 그러면 그래도 2배 먹었잖아요. 자,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세종시의 특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 노도강 같은 경우, 서울에가 영끌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안 그렇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세종시 초기에 투자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 막 집 몇 채씩 산 사람들이 많아. 여기는 몇 채 사기가 수월했던 지역이야. 대출 끼고, 갭 투자한 거지. 대출 끼고 전세 끼고 갭 투자한 거지. 그렇게 해서 대여섯 채씩 산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왔는데 뭐 근데 옛날에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냥 뭐 계약직도 주고 다 준 것 같아. 무조건 뭐 그냥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하면 특공을 다 준 거야. 이게 어떤 그 필터링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 준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1, 2년 일하고 그냥 서울 올라갔네. 잠깐 파견 나왔다가 특공 받고 서울로 올라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서울에 집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 생각이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어느 도시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우연히 특공을 받았다가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앞으로 세종이라는 도시가 유망하다는 거야. 그래서 세종으로 잠시 이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뭐 세종이라는 도시가 살다 보면 지루하잖아. 여기도 시골이야, 알고 보면. 뭐 대전도 시골이고 청주도 시골이야. 서울에 비교하면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 그 수도권 광역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지방에 내려오면 몇 년 살면 지루해.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 거리가 없잖아, 놀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몇 년 살다가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야. 올라가더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를 만든 것은 어떤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기 위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니까. 발전 속도가 더디니까 그 사람들도 지루해서 다 서울로 올라가더라. 수도권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그 매물들을 내놓더라는 거야. 서울은 안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다 몰려오잖아. 더 살라고, 더 많이 살라고, 젊은 애들이. 그러나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야. 너무 한적하고, 그리고 일도 없잖아. 여기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애들 다 키우면 공무원도 뭐 은퇴하고 애들이 다 성장했어. 그러면 다시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죠.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누가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급급매를 사는가? 자, 누가 사는지는 간단해요. 지금 외지 투자자가 들어오질 못해요. 가끔씩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는 들어오는데, 뭐 들어와도 전세가율이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투자의 매력이 없어. 그런데 누가 사느냐? 세종에 살아보니까 세종이 너무 살기 좋은 거야. 전세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 분양받기는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사더라. 그리고 세종의 아들이 사는데 너무 살기 좋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살기는 너무 좋거든. 뭐 자연환경이 내가 보기엔 전국에선 최고야. 뭐 있잖아요. 돈 있고 시간 많은 분신 분들 공원들 걷고 쾌적한 공원 걷고 뭐 운동 복지센터 가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리고 새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운동하고 이런 데가 어딨냐고. 그리고 주변에 골프장 많고 이거 얼마나 좋냐고. 자, 그러니까 아버님 여기 와서 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들, 고모님, 이모님들, 동생들 다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세종은. 그리고 세종에 사는 지인이 야, 한번 와봐. 지인이 야, 한번 내려와 봐라. 여기 너무 살기 좋다 하고 보행교를 배줘. 그 보행교 금강 보행교를 보주면 한마디로 뻑가거든요. 뻑가거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그러고 나도 여기 사야 되겠네. 오, 서울보다 싸네. 수원보다 싸네. 자, 그렇게 해서 사는 거야. 그런 실거주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급급매가 왔을 때 이게 기회다 싶어서 사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는 거지. 또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살겠죠? 안 사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진도를 빼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세종이라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 세종의 실질 가치와 어떤 미래의 성장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예전에 처음에 세종이 만들어졌을 때는 한마디로 세종의 성장 가치에 모두 열광했던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수도가 만들어진다는데 미래의 강남이 된다 여기는. 그래서 막 초반에 전국 상승률 1위가 됐고 거기다 또 국회까지 내려온대나 그랬더니 그냥 가격이 호가가 몇 억씩 올라간 거야. 거기서 거품이 만들어졌던 거지. 그런 성장 가치를 가지고 세종이 초반기에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성장 가치라는 게 그 실속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종의 집값을 생각할 때 본질 가치를 생각하는 거야. 본질 가치. 이게 이 가격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야. 2027년도에 국회가 들어오면 사실 몇 명이나 들어오겠냐? 뭐 그게 들어온다고 집값이 뭐 조금 뭐 어차피 어느 많은 이제 일정 수요가 들어오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국회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본질 가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아파트의 본질 가치, 현재 실질 가치는 전세가율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전세가율은 실수요잖아. 그 지역이 좋으면 비싼 전세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전세가가 비싸잖아요. 그죠? 강남이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게 붙을 때 갭 투자가 들어와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세종은 전세가율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예전에 한참 가격이 올라갈 때는 20% 이하야. 지금도 40%, 38%, 45%가 안 넘어.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45%가 안 넘어. 지금 세종이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84 기준으로 2억 5천이야. 2억 5천. 2억 5천.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집을 살 때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야, 저기 학군이 좋대. 저기 뷰가 좋대. 그런데 나오는 거는 10억, 12억이야. 근데 전세 가격은 3억이야. 그러면 투자자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전세로 살겠죠. 내가 세종에 살면 전세로 살겠지. 그거 10억에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야. 이렇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세종에 대해서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세종뿐만이 아니라 지방광역시, 지방도시, 수도권, 넓게는 서울까지 전세가율 상승 없이는 아파트의 상승은 없는 거야. 아파트의 상승은 없는 거야. 근데 세종은 그게 심각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세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종은 항상 수요보다 아파트의 공급이 넘치는 지역. 여기는 택지가 많잖아. 앞으로 아파트 택지가 많잖아.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그냥 아파트를 공급을 하잖아. 짓잖아. 져야 되는 곳이잖아. 5생활권, 6생활권, 응?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택지 개발할 곳도 많고.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는 또 이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또 도시개발 형식으로 또 계속 준비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여기 지금 수요가 뭐가 있어요? 에? 공무원들이 매년 많이 들어오냐고. 뭐 일자리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죠? 매년 그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별로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가 정주 여건이 좋으니까 대전에서 들어오고 청주에서 들어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 변동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전이 싸면 대전에 있고 세종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 교통이 멀다 보니까 자꾸 그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공급이 넘치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전과 청주가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을 못하고 있는 거야. 대전이 싸면 대전이 공급이 많으면 대전으로 가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와 내년 그 세종의 공급 물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고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앞으로도 세종은 전세 가격이 높아질 일이 별로 없어. 왜냐면 뭐 꾸준한 공급 물량도 있지만 이 외곽에서 어느 순간 아파트를 몇천 가구씩 공급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 요번에 무슨 임대 아파트 한다고 또 외곽에서 무슨 뭐 조합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한 방에 공급되면 진짜 전세 가격은 초토화되는 거야. 자, 전세 가격은 기대하지 말아라.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세종의 아파트 가격에 퀘스천 마크를 다룰 수밖에 없다니까. 이 점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실수요자는 이런 거 계산 안 해. 실수요자는 난 전세를 놓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수요자의 수요로만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방이라는 데는. 자, 서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본질 가치를 봤는데 우리가 성장 가치를 봐야 돼. 자, 지금은 본질 가치가 더 위에 있다. 예전에는 성장 가치가 위에 있었는데, 근데 어느 시기에는 이 성장 가치를 믿고 지금 매수자들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들은 이걸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 행정수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자, 이게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야. 집권 여당이 계속 바뀌잖아요. 민주당일 때는 뭐 국회도 이전하고 어떤 실질적인 행정 수도의 어떤 뭐 진척이 좀 보였는데 지금 그 보수 여당이자 보니까 뭐 이건 개밥의 도토리가 됐잖아. 개밥의 도토리. 그러니까 기대할 것도 없어.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게 문제야. 이게. 자, 그다음에 국회 이전 효과.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과연 이전 효과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얼마나 되겠냐. 이건 우리가 뭐랄까 불확실한 면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전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국회는 거기 서울에서 열리는 거잖아. 여기는 상임위가 열리는 거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고 국회가 내려오고 뭐 방송국도 내려오고 과연 기업들이 내려올까라는 점들이야. 기업들이 안 내려오면 이 세종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돼. 신도시에서 이 기업들이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좋아서 발전한 데가 어디예요? 분당이잖아. 분당이 많은 기업, 벤처기업들이 내려와서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하고도 가깝고. 자, 근데 세종은 이 분당의 입지가 아니잖아요. 강남에서 가까운 분당의 입지가 아니야. 여기는 그냥 시골이야, 시골. 근데 기업들이 내려올까? 뭐 기업들이라는 건 내려올 때는 여기서 인재들이 따라 내려와야 내려오는 거야. 그죠?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내려오는 거야.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자, 제가 여기서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회 이전 후에 넥스트 단계에서
기업들이 많이 내려올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해 보고 세종시의 성장 가치를 판단하셔야 돼. 자, 집권 여당은 어느 당이든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일까? 저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서울에서 다 벌어지잖아. 대한민국은 뭐 인구가 다 거기 쏠려 있고 표가 다 쏠려 있는데 인구 30만 도시에 38만 도시에 이 사람들이 신경 쓸까? 안 쓴다. 그리고 세종시의 기본적인 입지도 생각해야 돼. 이 입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어떻게 도시가 발전할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세종시가 청주, 대전, 뭐 오송, 뭐 공주 뭐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세종시의 성장 가치를 알아야 세종시의 그 아파트 가격의 미래도 보인다. 자, 판단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가. 그리고 정말 이 세종시가 기대하는 거는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학군이잖아요. 교육도시. 이 많은 그 좋은 진학률을 보여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세종시의 성장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분양력이도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어. 세종시 하면 뭐 평균 몇십 대 1, 뭐 몇백 대 1 나오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세종시의 분양가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8사 기준으로 4억 5천이야. 자, 그러면 중도금 이자도 한 4천 나와. 그러면 벌써 4억 9천이죠. 그러면 발코니 옵션 합치면 한 5억 2천이야. 자, 5억 2천이면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 뭐 저기 조금 이제 교통이 불편한 데는 뭐 4억대도 살 수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BRT 라인도 5억 중반대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5억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을 받는 거나 현재의 아파트 받는 거나 차이가 안 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세종시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곳이잖아. 그러면 이제 세종시를 전국 청약하는 사람들이 안 해. 왜냐면 분양가하고 매매가하고 비슷한데 하겠어요? 그게 안 하는 게 특징이잖아. 그렇게 되면 안 하잖아. 자, 이제 세종시의 분양 열기도 시들해진다. 전국적인 열풍이 사라진다는 거야. 물론 입지가 좋거나 뭐 인기 있는 지역은 조금 경쟁률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 자체의 경쟁률도 몇십 대 1인데 절대 미분양이 나진 않아요. 그러나 예전처럼 몇백 대 1, 뭐 그리고 뭐 7, 80대 1 그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야. 2, 30대 1, 3, 40대 1 많아야 50대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세종시 당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분양받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세종시 당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 구축을 사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외지에서 안 들어오겠죠? 외지에서 투자도 안 들어와. 분양도 안 해. 자,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가격을 예측하면 맞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지금 매수자들이 착각하는 점과 매도자들이 착각하는 점들이 있어. 자, 그걸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매도자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발표했을 때 그 과거의 고점 가격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매수자들은 급매 아니면 안 사거든요. 그리고 매수자의 성격을 보라고. 그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사질 않아. 그러니까 과거에 고점 가격을 내놓고 사라 해봤자 안 사. 그러니까 고점에 빨리 파실 분들은 지금 거래되는 가격에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 장기 레이스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매도자들이 뭘 착각하냐면 과거에 그 초반기에 그 뜨거웠던 그 세종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는 세종시에 대한 성장은 GTX에 대한 기대감하고 똑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가격에 많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반영될 것도 국회의사당 그런 것도 반영이 되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은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줘야 돼. 그 가치를 보여주고 그 가치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가 들어와줘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분당도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야.
분당도 주변에 직장들이 많아지니까 직장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고급 직장들이 많아지니까 고급의 인력들이 들어오니까 학군도 좋아지고 그래서 학군 때문에 또 들어오고 전셋값 올라가고 자 그런 과정을 세종도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탄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이런 지나친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왜냐면 그 기다리는 매수자들은 다 봤거든. 가격을 다 봤거든. 그리고 그 성장 그 나온 호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봤고 정부의 열의도 다 봤어. 집권 여당의 행정 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봤어.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라는 거야. 일이라는. 자, 그리고 이 매수자들도 착각하고 있는 점이 있어. 이 지금 매수자들은 한마디로 실거주하시러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너무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야.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고점 대비 너무 싼 거는 싼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 자, 실질적인 가치를 잘 판단을 하시라는 거야. 제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 바닥은 얼마다라는 얘기는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고점 대비 얼마 싸다. 그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세종시에 분양가가 있잖아요. 분양가. 분양가. 자, 분양가 밑으로는 세종시는 안 떨어져요.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 현재 분양가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그러면 분양가와 현재 그 구축 그 아파트의 가격의 어떤 중간 저점 그런 가격대에서 어떤 적정 바닥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 받쳐줄 때 가격을 받쳐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양가도 생각하셔야 되고 전세가율도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야. 고점 대비 얼마다 무조건 금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자, 지금은 어쨌든 세종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하러 들어오는 실거주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양시장이 시들해질 수 있다. 이건 아파트도 얘기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은 당해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점수가 고점이 아니더라도 40점대도 앞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세종의 정주 여건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 지금 나이대별로 보면 제 나이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이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고 은퇴하고 살기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별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틀려. 예를 들어 아이들 학교 다니기 교통 여건이라든지 교육 환경 그런 거 보면 20, 30대들한테는 또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나이대한테는 또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40대 그렇게 한참 일할 나이한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점들이 있다. 나이대별로 어떤 그 평가는 틀리지만 분명한 것은 정주 여건은 무척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세종시의 가격은 이제 성장의 가치, 일단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줘야 돼. 정말 계속 좋아지는 정주 여건, 그리고 계속 좋아지는 어떤 교육 환경,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이주, 그 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의 이전 확장,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세종의 아파트를 살 때 단기간에 가격이 또 급등하겠지 그렇게 기대라고 사시면 안 돼. 이런 가치를 보여줘야 세종의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지. 예전처럼 단기간에 또 급등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종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